서울대교 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사제 19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사제 4명이 공소사목 발령을 받았고 주교자 기도사제 2명이 추가로 임명됐습니다. 개원 10주년을 맞은 필리핀 요셉 의원의 하루를 취재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집 보수를 지원하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지 오늘로 2년이 됐습니다. 오랜 내전으로 인도적 지원과 연대가 절실한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수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대교 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오늘 상반기 사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4명의 사제가 공소사목으로 첫 발령을 받았고 주교자 기도사제도 추가로 임명됐습니다. 또 항동 본당이 신설됐습니다.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이번 사제 인사로 193명의 사제가 새로운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서울대교구 사제가 189명, 수도회 사제가 4명입니다. 이번 인사로 문화홍보국장 유한민 신부는 문정 이동본당 주임으로 자리를 옮기고 성앵베르센터 부센터장 최광희 신부가 문화홍보국 국장을 맡았습니다. 바티칸 뉴스 담당 이재협 신부는 홍보위원회 언론홍보 담당으로, 신지철 신부는 교구 성미술 담당으로 임명됐습니다. 김우중 신부는 성앵베르센터 부센터장으로, 백종원 신부는 서소문박 내거리 순교 성지로, 김용원 신부는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 발령을 받았습니다. 사회사목국 사제들도 일부 이동합니다. 환경사목위원회 생태영성 연구소장 이재돈 신부는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을, 신요섭 신부는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명동밥집을 맡게 됐습니다. 경찰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김비호 신부는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석관동 본당 보좌 우요한 신부는 경찰사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주교자 기도사제도 2명이 추가로 임명됐습니다. 쌍문동 본당 주임 강석 신부와 아차산 본당 주임 이성진 신부가 주교자 기도사제로 부임합니다. 이로써 주교자 기도사제는 기존에 임명된 4명을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사제 인사에서는 다른 교구로 파견되는 사제들도 있습니다. 한상문 신부는 제주교구 청수공소로, 김찬회 신부는 원주교구 올산공소로, 김남원 신부는 원주교구 월송공소로, 남상만 신부는 춘천교구 송정공소로, 심승우 신부는 제주교구 우도 준본당 발령을 받았습니다. 단체와 기관 담당 사제도 일부 바뀝니다. 박준양 신부는 한국 레지오 마리의 서울 무염시태 세나투스 담당으로, 윤종상 신부는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신당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강신구 신부는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한빛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부임합니다. 장희태 신부는 교리신학원 부원장, 손호빈 신부는 한국 틴스타 연구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은평성모병원 영성부원장 천만성 신부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업관리실장으로, 은평성모병원 영성부장 황재호 신부는 은평성모병원 영성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동성고 교장 조영관 신부는 동성중 교장을 겸임합니다. 본당 사제들도 새로 임명됐습니다. 동작동 본당 주임 이재철 신부는 잠실 본당 주임으로, 중곡동 본당 주임 김태선 신부는 동작동 본당 주임으로, 역촌동 본당 선교 담당 사제 이승훈 신부는 쌍문동 본당 주임으로 임명됐습니다. 세검정 본당 주임 이효원 신부는 논현동 본당 주임으로, 안식년이었던 조신영 신부는 세검정 본당 주임으로, 청파동 본당 주임이자 숙명여대 사목 담당이었던 조정환 신부는 명일동 본당 주임으로 부임합니다. 송재영 신부의 선종으로 공석이 된 가락 이동 본당 주임에는 조승환 신부가 임명됐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직제 개편과 본당 신설도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홍보국 굿뉴스팀이 사무처 전산정보실 소속으로 변경됩니다. 또 서서울 지역 오류동 본당에서 분리된 항동 본당이 신설됩니다. 아울러 노원 본당은 직능별 사목 시범 본당으로 운영되며 지구장 전원 신부는 노원 본당 소속으로 변경됩니다. 오늘 발령을 받은 사제들은 2월 14일까지 새 임지에 부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이번엔 개원 10주년을 맞은 필리핀 요셉 의원 소식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집보수를 지원하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형준 기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문을 여는 필리핀 요셉의원. 진료는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이곳은 요셉의원 정문 앞입니다. 아직 진료가 시작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많은 환자들이 벌써 대기하고 있습니다. When did you came here? Waiting 6 a.m. 금요일은 내과 진료가 있는 날, 병원 마당에 금세 진료소가 차려집니다. 담당 의사는 유리병 너머로 환자의 증상을 듣고 이에 맞는 처방을 내립니다. 처방전에 따른 약을 제공하는 것까지 필리핀 요셉의원의 몫입니다. 진료비는 물론 약값도 전부 무료. 환자들은 부담 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셉의원의 칭찬 일색입니다. Clinic is very good. Okay. Beautiful. Very nice clinic. 이날 다녀간 환자만 55명. 하지만 요셉의원의 일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료를 잠시 멈추는 점심시간, 요셉의원 사람들은 인근 빈민가로 향합니다. 가난한 지역 아이들 260명의 식사를 챙겨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날의 메뉴는 필리핀식 돼지고기 감자조림. 아이들까지 동원돼 숯을 만들어 파는 지역 덤프 사이트에 줄이 늘어섰습니다. 많은 아이들에게 나눠야 하기에 풍족하진 않지만 배고픔에 시달려온 빈민가 아이들에겐 소중한 한 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이들도 덩달아 감사함을 느낍니다. I feel because the children is happy for my service. Thank you. 필리핀 말라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검게 오염된 강을 따라 판잣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요셉 의원은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 가정에도 찾아가 보수공사를 지원합니다. 의원에서 일하는 이들은 힘든 상황 속에도 남들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합니다. And I feel accomplished every time I go home. I was able to help again somebody, not only the people around, but even the concerns within. Maybe it's also God's calling. 진료부터 급식, 장학사업, 그리고 주택 보수까지 말 그대로 빈민들을 위한 전방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 의원은 여전히 가난한 이들을 어떻게 더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또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나아질 수 있게끔 하는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필리핀 요셉 의원을 취재한 김형준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형준 기자, 네. 필리핀 요셉 의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고 최영식 신부가 설립한 병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고 최영식 신부는 1976년에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여의도 그리고 의정부 성모병원 부원장을 거쳐서 가톨릭 중앙의료원장까지 지낸 분이고요. 또 20년 동안을 이 CMC를 위해서 헌신해왔던 분입니다. 네. 이에 못지않게 조명돼야 할 부분이 이 필리핀 요셉 의원을 비롯한 이 의료 선교에 대한 열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몽골이나 필리핀, 또 베트남 등 여러 곳에서 이제 의료 봉사를 하셨던 분인데 은퇴 이후에 현지에 이 자선의원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물색했고 10년 전에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것이 바로 필리핀 요셉 의원입니다. 그렇군요. 예, 필리핀 요셉 의원에서 10년째 환자를 돌보고 계시는 의사로부터 최영식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e is a man who loves children and who loves to help. He's very helpful. He's a real father. 남수단에는 이태석 신부, 그리고 영등포에는 선우경식 원장이 있었다면 필리핀에는 고 최영식 신부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필리핀 요셉 의원 직접 취재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거였을까요? 네, 많은 부분이 기억에 남는데 이 10주년 기념 행사에 왔던 알렉사라는 어린아이가 기억이 납니다. 이 선천적으로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는데 이 개원 초기에,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질환으로 내원을 했던 친구입니다. 네. 이 수술이 필요했지만 현지에서는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필리핀 요셉 의원은 포기하지 않고 서울 성모병원으로 이 친구를 이송을 해서 수술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이제 취재를 할 때 흉부외과 의사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 친구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 미래를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셉이원 덕분에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그 친구가 어엿한 청소년이 되어서 이 10주년 행사에 왔던 겁니다. 이 개원 초기에 알렉사를 직접 봤었던 현재 영등포 요셉위원장 맡고 계시는 신원식 원장의 그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네. 이 알렉사의 사례가 이 필리핀 요셉위원이 현지에서 만들고 있는 기적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필리핀 요셉 의원을 돕거나 후원하고 싶은 분들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자선 의원이기 때문에 필리핀 요셉 의원은 대부분의 운영을 이 후원자분들의 정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따라서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나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을 통해서 함께 사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많은 선교사들이 흘린 땀과 피로 우리의 지금의 교회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만큼 필리핀의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많은 이 기도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텐데 이 전화번호로 후원에 같이 참여해 주실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필리핀 요셉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필리핀 요셉 의원 취재한 김형준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2년이 됐습니다. 지금도 미얀마에서는 내전이 치열한데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도적 지원 없이는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얀마 만달레이 대교구에 위치한 성모승천 성당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1894년 축성돼 13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성당이었지만 미얀마 군부의 방화로 완전히 잿더미로 변한 겁니다. 성당의 모습은 미얀마의 현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지난 2년 동안 시민들이 중심이 돼 군부 퇴진을 외치던 목소리는 잦아들고 임시정부를 자처한 미얀마 민주진영 국민통합정부가 군부 세력과 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전 속에서 미얀마 시민들은 인도적인 지원과 보호 없이는 일상을 영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얀마 인권 NGO인 대한아시안 네트워크 온 버마에서 공개한 UN 통계에 따르면 쿠데타 직후인 2021년엔 100만 명, 2022년엔 1,400만여 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올해는 더 늘어 인구의 34%에 달하는 1,700만여 명에 대해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쿠데타 이후 군부의 총칼에 목숨을 잃은 사람도 2,600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2년 동안에 아주 말 그대로 군부 입장에서는 거의 인종청소에 버금은 정도로 많은 민간인들이 대량 학살되었고, 하지만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미얀마 종국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준영 교수는 미얀마에선 불교계가 큰 힘을 지니고 있지만 군부의 행태에 침묵하고 있다며 가톨릭에서도 추기경이 군부 인사를 만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좀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과 평화, 관용 이런 것들과는 좀 반대되는 행보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게 너무 좀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스러운 그런 장면이었었어요. 장 교수는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교수는 결국 미얀마 상황은 미얀마 시민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선 우리의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미얀마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미얀마 사람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지를 하는 그런 연대 움직임 이런 것도 필요하죠. 장 교수는 또 아직도 미얀마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적지 않다며 언론을 통해 이들의 활동이 널리 알려지길 희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민사회 단체 뿐만이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고, 지금도 성금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얀마에. 이것을 언론사, 이런 평화방송 같은 데서 계속 알리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계속 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CPBC 장현민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